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22분 48초, 49초 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여러분 전화 주세요.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 지금 용인의 기흥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른 게 아니라 용인 처인구 쪽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고 있는데 네. 그쪽이 향후에 네. 투자 가치라든가 그쪽이 괜찮은 건지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에 거주도 하시면서 또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네, 뭐 보신 게 있을까요? 그쪽 용인 처인구 쪽 안쪽에 지금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게 지금 요즘 부동산 시장하고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나중에 좀 투자 가치가 좀 하락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쪽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 좀 문의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처인구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나는 이곳에 무엇을 볼 거야? 라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에 주로 관심이 가신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 평택의 반도체 고덕 산업단지가 이제 10년 전에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처인구 원삼 쪽에 네.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남사 쪽에 이제 삼성에서 또 반도체 공장을 또 짓는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쪽 처인구 원삼이라든가 아니면 양지 쪽, 그 다음에 또 남사 쪽, 이쪽, 그 다음에 용인 시청 지나서 이쪽에 아파트들 지금 신규 분양을 많이 하는데 네네. 아직 아시겠지만 처인구 쪽이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발전성이 좀 더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발전성이 되게 높은 지역인지 네. 그걸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주 전화 잘 주셨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결국은 대규모 산업단지, 우리가 산단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이 굉장히 큰 부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업무지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산업단지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걸릴 때 내가 어디가 먼저 좋아질지를 빠른 판단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앞으로 10년 뒤에 조금 활성화되고 좋아질 건데 이거를 지금 먼저 선택하고 있으면 차익이 클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앞선 지역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일단 교통망이 항상 우선이 깔려야 됩니다. 교통망이. 그러니까 처인구의 교통망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것이 어딘지를 조금 봐야 되고 다음으로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중심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탄과 기흥을 한번 놓고 볼게요. 동탄과 기흥을 놓고 봤더니 중심지가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가 있어요. 그럼 이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단지가 이쯤에 들어설 거고 이동과 남사읍에 아마 이쪽에 이렇게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럼 먼저 걸치는 지역과 가까운 쪽이 처인군고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곳에 교통망이 굉장히 많은 교통망들이 막 계획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프라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인프라가 기존 도심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네. 그럼 수요자는 어디를 먼저 집중을 하냐면 이미 교통 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갖춰진 해당 지역을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된 곳을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지역의 바깥쪽으로 제가 지금 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예. 요 바깥쪽의 가격이 요만큼 올라간다라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격의 상승폭은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업무 지구의 배후 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인구 자체에 신규 분양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그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 차라리 이미 확보된 조건을 갖춘 곳 이곳을 네. 먼저 눈여겨보시는 게 조금 더 차익 실현이라든가 높은 이익 실현을 하기에 훨씬 유리하지 않으실까 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새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자꾸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네. 인프라가 이미 확보된 곳에 준신축을 보시더라도 가격 네. 상승 효력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 주거지가 확실하게 내가 그 지역의 가치를 끌고 올라가려면 여기 인프라가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주거지의 인프라라는 건 뭐 있겠어요? 교통도 교통이지만 사실은 학부모들이 들어와야 돼요. 예. 학부모들이.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교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그래서 것들이 너무 외곽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기존의 도심이 이 보면 곳곳에 택지지구 많잖아요. 예. 도시개발 사업 한 데도 많고 예. 네, 그런 곳에 차라리 매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게 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새 도시를 집중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왠지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같이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네. 부동산은 분명히 이해했거든요. 동심원 이론식 적용을 하거든요. 항상 중심지와 가까운 데가 주변에 큰 호재가 있어도 중심지가 가까운 곳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이곳은요. 네, 서대문구 북가자 1동이요. 네, 372번지 일대 네. 대지 32,000평에 조합은 1,2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네. 북가자 6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예.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네. 늦어져서 네. 답답하길래 저는 말주변도 없는데 메모 몇자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그러면 전화를 연결해 드릴게요. 아마 예, 이제 재개발 예.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예, 구체적인 사연은 전문가와의 예. 통화를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OBS 애청자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이 북가자 이곳은요, 6구역을 오래 보유하고 교수님. 계셨나 봐요. 예. 2004년 1월 네. 가자 뉴타운 사업지구로 네. 동의서를 진구했는데 저희 구역은 네. 이편입이 되어서 네. 예, 추진위원 한 100여 명이 활동하여 가지고 네. 예, 2006년도 네. 주민 동의율 한 60%로 네. 저 아버님 예. 너무 과정을 얘기하시는 게 길어지니까요. 예. 네. 그럼 그때부터 보유하신 거죠? 예. 뭐 그때부터 어떤 물건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한 30년 됐습니다. 보유한 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요?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아, 지금 그럼 그 단독주택에 45평에.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대지 45평에 네네. 지상 2층 건물인데 1, 2층 합해서 49평인 단독주택입니다. 네. 단독주택이고. 예. 네. 이제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지금 예, 이제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죠? 예. 집도 이제 그렇습니다. 오래됐고 낡았고 막 비도 예, 오면 막 물도 뭐, 새는 데가 있고. 그죠? 예, 한 1분가량 메모를 내가 해놨어요. 혹시 다른 네. 말을 할 것 같. 자, 이거 예. 이거 혹시 예. 분양 신청 뭐 1+1 이런 거 하셨어요? 단독주택이니까? 예. 그래서 그럼 잠깐 쭉 읽어드릴게요. 아니야, 읽으실 필요 없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제 고생 다 하셨어요. 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예. 작년에 사업 변경했죠. 예. 작년에 사업 변경을 했는데 변경 이유가 뭐냐면 층수를 높였어요. 35층으로. 예.
원래 2종 지구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25층 미만에서 뭐 네, 맞아요. 20, 30, 30, 40 막 변동이 심해가지고 네, 작년 6월달에 네. 34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고시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걸 왜 갖고 계셔도 괜찮은지.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업을 변경을 하면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 연말, 그러니까 25년 말쯤에, 25년 예. 말쯤에 지금 그 인가 신청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말이니까 사업 변경 인가 신청 들어가고 나면 또 한 1년 있다 관리 처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생 다 끝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1+1이니까 아파트 두채 받잖아요. 예. 네, 얼마나 조건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 원래 최초에 이 가재울 뉴타운에 포함됐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재개발 추진한 거잖아요. 예, 재건축입니다. 여기. 네, 여기 이제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갖고 이 주변의 호재도 너무 좋아요. 예. 주변에 좋습니다. 호재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 예. 여기 보게 되면 물론 롯데부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이 대형 예. 복합몰 들어올 예정도 돼 있고 예. 이 앞에 성산시형도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고 모아타운도 진행하고 있고 예. 가재울도 여기 보면 7구역이랑 뭐 여기 신속인가요? 그것도 막 진행하고 있고 그죠? 바로 옆에는 3구역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증산 뉴타운도 진행되고 있고 수색 뉴타운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죠? 예. 거기다 이 수색역 여기 보면은 위에다 지상해가지고 여기 또 업무지구가 추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이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나는 어떤 효과냐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가격도 좋은데 주변도 좋아지니까 가격의 상승 여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계속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고, 뭐 한 20여 년 됐어요. 네. 지금. 그럼 이제는 그 결실을 보실 때예요. 예.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면 결실을 예. 못 보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70세 후반이 됐어요. 아이쿠야. 50세 후반에 시작했더니. 네, 그래도 예. 이제 조금만 한 2, 3년만 더 참으시면 되니까요. 아이고. 네, 그때까지만 버티신 다음에 예. 그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서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예, 그랬잖아도 너무 늦어가지고. 네, 빨리 시행하려고 한국 토지신탁에 네. 사업 대행을 지금 맡긴 상태예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네. 사업 시행 인가도 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올 연말 되면 답답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 나이는 들고 그래서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좀 들으려고 네. 혹시 처분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아니요. 이런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렵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하셨어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 네. 말주변이 없다고 하시더니 네. 오디오가 빌 틈이 없이 그러게요. 계속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행복하시기를 저도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네. 중계 2단지 그 갭투를 좀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네네. 거기가 재건축 얘기가 뭐 좀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었고 네. 요즘 또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좀 금액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여기 혹시 재건축 요거 예정지인데 들어가도 될지 좀 교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중기동에 어떤 아파트 보셨죠? 중계 2단지, 2단지? 주공 아파트라고 한 것 아하.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재건축 네네. 호재에 있어서 들어가도 괜찮을런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네. 그 중개주공 2단지가 그 투자하기에 그 갭 투자 비용도 얼마 안 들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또 제 기억으로 작년 6월인가 그럴 텐데 서울시하고 노원구에서 이 상계 주공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주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좋고, 다 좋아지는 거 맞아요. 다 좋아지는 거 맞고요. 이 지역 문제는 이 지역 전체가 다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지역 전체가. 이 상계주공이요. 이 택지개발지구 전체로 해서요. 굉장히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상계지구랑 중계지구랑 나눠져서 여기가 한 7만 한 6천 세대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가 바로 역세권 주변들이에요. 역세권 주변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사실은 이쪽까지는 영향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지역이 동북선이 들어오므로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재건축은 뭐예요? 재건축은 내가 낡은 조그만 집을 주고 조금 멋있는 큰 집을 얻을 거야.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여기가 재건축으로서 투자 수익률이 좋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이 이익이 좀 많아야 돼요. 즉, 새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조금 문제가 걸리는 게 중계주공 2단지예요. 왜냐하면 네. 중계주공 2단지에 지금 현재 세대 평형이 몇 평형이에요? 평형이 제가 알기로는 17평, 8평 요 정도? 자, 전부 다 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돼 있죠. 네, 작더라고요. 평형이. 자,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60제곱미터 이하를 재건축을 하면 자, 60제곱미터 이하에 전부 다 거주를 하실까요? 34평 살아야죠. 네네. 줄 집이 없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업성이 굉장히 낮아요.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는 추가 분담금 있죠. 네네. 추가 분담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 분담금이 네. 분양가하고 조합은 분양가 대비해서 결국 조합은 분양가인데 이 추가 네. 분담금 낸 것이 현재 이 지역의 시세 있죠. 네네. 시세보다 이 추가 분담금 합한 분양가가 높다면 네. 사업 안 되죠. 네네. 여기 주공 5단지가 상계동 주공 5단지가 왜 스톱됐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네. 따라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는 정말 잘못 선택하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무조건 요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묶여요. 나오지도 못해요. 들어가기는 편한데. 따라서 대상을 바꾸시든가 단지를 바꾸시든가 투자금을 또 높이시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시겠죠? 그러면 교수님 여기는 추천 안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네. 제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좀 현금이 있는데 요거를 은행에 넣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너무 자, 깊어요. 돈은요, 은행에 넣어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네. 1억 5천 정도면 서울의 다양한 재개발지들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번동이나 미아동 뭐 거의 신속통합기획 그런 모아타운도 나왔었고 네. 사실 1억 5천 정도면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은요. 네네. 강남 4구 강동 쪽도 재개발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네. 그럼 이왕이면은 우리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서울이죠, 서울. 서울이고 또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으면 어디 투자하고 싶어요? 강남에 하고 싶죠. 그렇죠? 네네. 네, 조금 이제 시간상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니까 네. 네, 어디에 할지는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세미나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세미나 참석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세미나 일정 일러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야말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많은 분들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